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가스 과목을 강의하는 이재욱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파트 1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 한 몇 가지 파트 또 나뉩니다. 한 5개의 챕터로 나뉘는데 거기에는 일단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뭐 지식경제부라든가 행정자치부령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법령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수식들이 나와요. 법령에 따른 수식들, 그리고 그 규정해두었던 어떤 뭐 길이라든가 양,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법제화된 그런 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가 뭐 도시가스법 뭐 고시해놨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즉 외워둬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계산식 같은 경우는 한번 알아두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미싱 없이 그냥 바로바로 체크가 되니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파트 2로 가면 가스 설비, 그 다음에 연소공학, 계측기기, 유체 역학까지 이제 처음에는 단순 암기와 같은 그러한 부분도 많지만 뒤로 가면서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역학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게 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 조금씩 처음에 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예제를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보고 그리고 저에게 뭐 묻든지 해서 피드백을 받고 하게 되면은 단순히 몇 번 아닌 것 같지만 한 3번, 4번은 이미 공부하시고 책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자격증을 따신 데 있어 가지고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그 안전관리에 있어 가지고 챕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입니다.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자, 법이 나왔습니다. 공학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순수과학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혹은 뭐 이게 필요해서 타 과목이지만 타 과에 계셨지만 이것을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에 약간 쉽게 가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 5m, 10m, 15m 뭐 이런 식으로 뭐 결의에 있어서 가지고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법을 만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약간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우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여기에서는 항상 명제 문제, 데피니션이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선 거기서 저장소가 나옵니다. 저장소라 함은 다른 사람도 아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의해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뭐라고? 저장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식부령이 정하는 이 일정량이라 함은 액화가스 같은 경우는 5톤, 단 해가지고 단술도 하나 달지요.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1톤, 이것도 허용 농도가 100만 분의 1 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kg입니다. 자, 허용 농도가 100만 분의 1, 즉 1ppm입니다. 1ppm 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는 100kg.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500세제곱미터, 단 해서 또 단서가 달리죠.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 허용 농도가 1ppm 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용기가 또 나옵니다. 용기, 이것은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장 탱크가 나옵니다. 자, 저장 탱크라고 하는 것은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해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 자, 용기하고 저장 탱크의 차이는 이동할 수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용기라고 하는 것은 좀 작겠지요. 그리고 고압 탱크라고 하는 것은 조금 큰 것이 좀 대규모, 대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냉동기라고 또 나옵니다. 근데 물론 냉동기보다는 앞에 있는 용기 저장 탱크 이쪽에서 조금 더 타겟이 좀 더 맞춰져요. 사실은 고압가스, 가스에 관해서는. 자, 그래도 냉동기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자, 냉동기라고 하는 것은 고압가스를 사용해 가지고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냉동 능력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냉동능력, 이것은 바로 냉동능력 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계산된 냉동능력 3톤, 이걸 말합니다. 저 뒤에 가면은 뭐 RT라고도 나오고 뭐 쭉 나온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특정 설비. 특정 설비가 나옵니다. 자, 저장 탱크, 안전 밸브, 긴급 차단 장치, 역화 방지 장치, 기화 장치, 압력 용기, 자동차용 가스, 자동 주입기, 독성 가스, 배관용 밸브, 냉동 설비를 구성하는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또는 압력 용기, 특정 고압용 실린더 캐비넷. 엄청나게 많죠. 자, 근데 암기는 저기 안긴 독특한 능력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저기 안긴 독특한 냉력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 탱크 그리고 안전 밸브 긴급 차단 장치 저기 안긴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냉동 설비를 구성하는 이제 압축기, 응축기 쭉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그게 냉력자가 되는 거예요. 독특한 해가지고 독성 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안긴 독특한 냉력자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특정 설비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4가지 이상 5가지 이상 뭔가 쭉 나와 있다. 그러면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낼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겠죠. 즉 다음 중 특정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은 저기 안긴 독특한 냉력자라고 일단 알아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액화가스가 나옵니다. 액화가스라고 하는 것은 가압, 냉각 등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40도씨 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 이하인 것. 일단 40도씨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압축가스라고 하는 것은 일정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일정 압력으로 압축 딱 되어 있는 가스. 그것을 압축가스라고 말합니다. 자, 저장 설비가 또 나옵니다. 저장 설비라고 하는 것은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 탱크 및 충전용 기보관 설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막 9번부터 또 30번까지 계속 나와요.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하면서 뭐 말씀드리는 것은 뭐 독특한 냉력자 이렇게 지금 뭐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외워 들으시는 거예요. 자, 저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 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이 저장 능력이 됩니다. 그 양 자체를 계산하는 방법이 뒤에 또 나오겠죠? 자, 그건 뒤에 가서 또 공부하도록 합시다. 우선은 데피니션, 명제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제일 첫 번째 파트에 나오는 것은 용어 정의에 대해서 다음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 안 있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초저온 저장 탱크. 자, 키포인트는 섭씨 영하 50도씨 이하 액화가스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초저온 용기가 또 나옵니다. 초저온 탱크하고 초저온 용기가 나오는데 역시나 타겟은 섭씨 영하 50도씨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가 초저온 용기고 초저온 저장 탱크는 역시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인데 이것은 저장하기 위한 게 바로 초저온 저장 탱크, 초저온 용기라고 하는 것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 차이점 알아두십시오. 자, 다시 올라가서 11번. 저온 저장 탱크. 이것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탱크. 단열재로 피복하고 혹은 냉동 설비로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 탱크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 저온 저장 탱크. 이것은 대기압에서 비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 가스를 섭씨 0도씨 이하 또 혹은 그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 압력이 0.1 MPa 이하의 액체 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 탱크가 가연성 가스 저온 저장 탱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 이것은 고압가스의 수송 운반을 위해 가지고 차량에 딱 고정 설치시켜 놓은 그러한
용기 탱크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방금 말씀드렸죠. 초저온 용기, 초저온 저장 탱크 그 차이점 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5번 저온 용기 해가지고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역시나 단열재 피복. 용기는 저온 가스, 저온이다. 항상 단열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열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냉동 설비로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초과하지 않도록 해놓은 것. 그리고 충전 용기, 고압가스의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가 바로 충전 용기입니다. 자, 미만과 이하, 이상과 초과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을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이상입니다. 포함되지 않고 가는 것은 초과. 이하는 역시나 그 숫자를 포함해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이하가 되고 미만은 그 숫자는 포함하지 않고 내려가는 것. 그것이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잔가스 용기. 이것은 고압가스의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 자, 충전 용기는 뭡니까? 용기가 이렇게 있어요. 딱 2분의 1까지 찼습니다. 이것은 충전 용기가 돼요. 근데 2분의 1이 안 됐어요. 0.4998 그건 좀 그렇지만 0.45 이것은 바로 충전 용기가 아니고 바로 잔가스 용기가 되는 겁니다. 딱 2분의 1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분의 1을 이거나 넘어가면은 어떻게 충전 용기가 되고 2분의 1이 되지 않는 상태 같으면 잔가스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가스 설비. 이것은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설비 중 가스 제조 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혹은 당의 고압가스 제조의 원료가 되는 그 가스를 말합니다. 자, 보면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가스 설비라고 하면은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설비 중 가스가 통하는 부분, 여기서 가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조 저장하는 고압가스 제조 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라든가 당의 고압가스 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 이것이 바로 가스가 되는 건데, 자, 갈로 부분 빼고 이제 보시면은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설비 중 가스가 통하는 부분이 바로 가스 설비입니다. 거기 모든 관에 다 가스가 통하죠. 제조 설비 중에서. 자, 그것이 바로 가스 설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압가스 설비는 고압가스가 지나가는 설비지요. 쉽습니다. 이건 그죠? 그 다음에 처리 설비, 압축, 액화 혹은 다른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에서 고압가스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라든가 저장 탱크에 부속된 펌프, 압축기 혹은 기화 장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처리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감압 설비. 감압 설비는 뭐겠습니까? 압력을 낮추기 위한 설비지요.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가스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고압가스입니다.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기 위한 설비가 바로 감압 설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처리 능력. 이것은 처리 설비 또는 감압 설비에 의해 가지고 압축, 액화 혹은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하루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 그것이 바로 처리 능력이 됩니다. 기준은 하루입니다. 1일 기준입니다. 자, 그 기준은 0도씨 게이지 압력으로 0파스칼. 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게이지 압력이 뭡니까? 절대 압력은 보통 압력은 프레셔라고 쓰고 그죠? 절대 압력 앱솔루트 해가지고 ABS 씁니다. 이것은 바로 대기압 atmosphere하고 그다음에 게이지 압력을 합한 것이 절대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가스의 양을 갖다가 기준으로 할 때는 0도씨 게이지 압력으로 제로입니다. 보통 이제 절대압력에서는 1기압이 되겠죠. 보통 대기압 기준으로 하니까 0도씨 대기압으로 1기압 혹은 0도씨 절대압으로 1기압 혹은 0도씨 게이지 압력으로 제로. 자, 제로 파스칼인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번씩 그런 게 나와요. 어떠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느냐? 0도씨 게이지 압력으로 0파스칼.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방호벽 높이 2m 이상, 두께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서 누가? 이것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된 벽입니다. 앞서 저장소라고 하는 것도 지식경제부령이고 방호벽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경제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m 이상, 두께 12cm 이상. 자, 그 다음에 보호시설, 1종 보호시설하고 2종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1종 보호시설은 거기서 뭐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곳, 그 다음에 덜 위험해지는 곳이 2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위험하겠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자, 그렇지만 굳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1종, 2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1종이 굉장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곳, 2종이 덜 위험해질 수 있는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용접, 용기,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 용접으로 접합해서 제조한 용기, 이것이 바로 용접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음매 없는 용기 혹은 이음새 없는 용기가 되겠죠. 자, 이음매 없는 용기, 이것은 동판 및 경판을 일체로 성형해서 이음매 없이 제조한 용기, 이것이 바로 이음매 없는 용기. 그렇다면 용접 용기는 뭐겠습니까? 이음매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음매 없는 용기가 있으면 이음매 있는 용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접 용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 이것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해서 심용접 혹은 그 외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 납땜한다 그러죠. 납붙임 해가지고 내용적이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입니다. 내용적이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 뭐가 있겠습니까? 모기약, 그죠? F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헤어스프레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에어졸 제조용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 모기약, 헤어스프레이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터 충전 가스, 부탄 가스 그러죠. 그 다음에 연료용 가스, 절단용 혹은 용접용으로 제작한 것, 이것이 바로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가 되겠습니다. 충전 설비, 이것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 충전기하고 저장 탱크에 부속된 펌프 압축기를 말합니다. 자, 충전 설비는 충전기, 저장 탱크에 부속된 펌프 압축기, 세 가지 있죠. 아닌 것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폭발 범위, 가연성 가스가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되었을 때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의 부피 퍼센트가 바로 폭발 범위가 되겠습니다. 허용 농도, 이것은 건강한 성인 남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해도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농도, 이것이 바로 허용 농도가 됩니다. 낮을수록, 허용 농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굉장히 안 좋고 독한 가스가 되는 겁니다. 높을수록 괜찮은 거겠죠. 사람 오면은. 자, 그 다음 저장 능력 단위가 나옵니다. 저장 능력 단위. 이렇게 해서 저장 능력 산정 기준. 자, 압축가스의 저장 탱크 및 용기는, 자, 저장 탱크는 뭡니까? 고정되어 있고 용기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지고 액화가스의 저장 탱크는 뭐, 그리고 액화가스의 저장 탱크는 뭐 역시 아래의 식에 따라서, 그리고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에 따라서 뭐 계산이 된다. 자, 압축가스의 저장 탱크 및 용기는 첫 번째 가목, 나목, 다목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1, 2, 3번을 말합니다. 가목이 바로, 자, 1번 Q는 갈로에서 10P 더하기 1 갈로 닫고 V 되어 있고, 자, 액화가스의 저장 탱크는 W는 0.9 dV 되어 있고,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이것은 W는 V over C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따라서 Q, W, W 이렇게, 이거는 식은 이렇게 뭐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압축가스, 그 다음에 이것은 액화가스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바로 액화가스, 이제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든가 액화가스 용기, 액화가스라든가 차량에 고정된 탱크, 이렇게 해서
1, 2, 3으로 나뉘는 겁니다. 압축가스의 저장 탱크 및 용기가 이런 식으로 액화가스의 저장 탱크, 이거 탱크. 그다음에 이거는 참 액화가스 용기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Q, W들은 다 바로 저장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저장 능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저장 능력.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35도씨, 아세틸렌 가스 같은 경우는 15도씨, 그때의 최고 충전 압력 해가지고 다니는 메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최고 충전 압력, 최고 충전 압력이 되는데 다니는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V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용적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 0.9, 90%를 의미하고 D는 그 비중, 그 다음에 V는 역시나 내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V2C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내용적이 되고 C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요. 자, 저온 용기 및 차량에 거론된 저온 탱크와 초저온 용기 및 차량에 거론된 초저온 탱크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그 용기 및 탱크의 상용 온도 중 최고 온도에서의 그 가스의 비중의 수치에다가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 해가지고 그 바로 충전 정수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충전 정수 C라고 하는 것은, 자, 예제를 한번 보죠. 내용적 50리터인 LPG 용기에 프로판을 충전할 때 최대 충전량은 몇 킬로그램으로 해야 되는가? 몇 킬로그램으로 해야 되는가? 자, Q의 단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들의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나옵니다. 그걸 알아두십시오. 자, 내용적 50리터의 LPG 용기의 1번 문제 같은 경우 최대 충전량은 몇 킬로그램으로 해야 되는가? 단 프로판의 충전수는 2.35다. 이걸 쓰란 말입니다. 즉 50을 2.35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한 21.3kg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내용적이 25,000리터인 액화탄소 저장 탱크의 저장 능력은 얼마인가? 이겁니다. 0.9에다가 비중이 1.04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000리터 해주면은 답이 하나 탁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이 재밌죠. 대기압 35도씨에서 산소가스 16세제곱미터를 용기 50리터의 용기에다가 15메가파스칼로 충전하고자 하면 몇 개의 용기가 필요한가? 자, 용기의 개수 같은 경우는 전체 충전량하고 용기 한 개 충전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15메가파스칼이 들어가니까 10 곱하기 15 더하기 1 거기에다가 얼마입니까? 50리터. 이것은 그 세제곱미터로 바꿔줬을 때 세제곱 이제 리터를 중요한 것은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같은 단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16세제곱센티미터로 나눠주게 되면 용기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Q는 CP 플러스 1 V인데 여기에서 P가 15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자, V 50리터라고 줬지요. 50리터. 자, 여기에서 얘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된다. 중요한 것은 1리터가 어떻게? 1000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50리터 1리터가 1000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100cm가
1m예요. 요거 세제곱 해주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리터 없어지고 세제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50 곱하기 50리터는 5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에 세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러면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 자체가 150 플러스 1 곱하기 V가 어떻게 됩니까? 0.05가 되죠. 0.05가 되고 어떻게? 16 세제곱미터더라. 그렇게 되면은 개수가, 용기 개수가 나오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호시설. 자,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로 나뉘는데, 1종 보호시설은 가스가 터지거나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곳, 2종은 덜 위험한 곳, 이렇게 되는데, 자, 1종 보호시설을 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2종 보호시설을 외워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어떻게 1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쉽겠죠. 2종 주택이 있고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해가지고, 가건축물은 제외입니다.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것이 바로 2종 보호시설입니다. 나머지는 다 1종으로 보자고요. 굳이 1종을 외워놓고 2종도 외워놓고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따라올 수 있으니까 2종을 먼저 외워두신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동 능력의 산정 기준 해서, 자,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 설비는 쫙 해서 한 1.2kW를 1일에 냉동 능력 1톤으로 보고, 흡수식 냉동 설비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열량 6640kcal를 1일에 냉동 능력 1톤으로 보고, 그 밖의 것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해서 R은 V분의 C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한 것은 1일 냉동 능력이 되고, 뭐 V는 뭡니까? 뭐 다단 압축 방식이 여러 가지 쭉 나왔어요.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다루면서 조금씩 체크해 나가신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뒤에 또 1, 2, 3, 4가 나와 있는데 굳이 이거는 지금은 하지 맙시다. 문제를 보면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신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 1RT라고 하는 것은 냉동톤이 되는데, 이것은 시간당 3320kcal입니다. 자, 시간당 6640kcal를 흡수하는 냉동기의 용량은 냉동톤 얼마인가? 자, 6640을 어떻게 3320으로 나눠주게 되면 20이 나오죠. 20RT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 이러한 식으로 조금 문제를 풀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신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번에는 외워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고압가스 특정 제조의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 시설의 위치 해가지고 우선 안전거리가 나옵니다. 고압가스의 처리 설비 및 저장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어떤 일정한 거리 이상을 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전거리란 겁니다. 자, 1종과 2종, 그리고 산소냐 독성 있고 가연성의 가스냐 그게 또 아니냐, 그리고 뭐 처리 및 저장 능력 혹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거리를 또 다르게 막 두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1종 보호시설, 2종 보호시설에서 12, 14, 16, 18, 20 1, 2, 3, 3, 4, 4지요. 산소가. 그게 12부터 시작하는데 12, 14, 16, 18, 20까지. 그리고 2종은 8, 9, 11, 13, 14로 갑니다. 얼추 약간의 규칙이 조금씩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독성 역시 1, 2, 2, 3, 3, 4, 4만 초과해서 17, 21, 24, 27, 30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2종은 12, 14, 16, 18, 20, 20씩 막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기타 산소와 독성, 가연성을 제외하고는 역시나 1만 초과 혹은 뭐 1만 미만, 1만 이하, 1만 초과, 2만 이하 이런 식으로 좀 해서 1, 2, 3, 3, 4, 4 이렇게 나오는데 8, 9, 11, 13, 14, 5, 7, 8, 9, 10 이렇게 나갑니다. 약간의 규칙성이 있는데 잠깐만 한 번 더 투자해 보시면 한 30분, 20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눈으로만 익혀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1, 2, 2, 3, 3, 4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해서 산소, 독성, 가연성, 그 다음에 기타 12, 14 쭉 가죠. 그죠? 그 다음에 17부터 해서 30, 21, 17, 21, 24, 27, 3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8, 9, 11, 그 다음에 12, 13, 14, 13, 14 이것이 산소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고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설비 사이의 거리해서 안전구역 내의 고압가스 설비는 다른 안전구역 내의 가스 설비하고 외면까지, 즉 안전구역 내에 고압가스 설비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안전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압가스 간 이 거리는 30m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되고, 제조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 가연성 탱크는 처리 능력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기하고 30m 이상, 가연성 탱크하고 가연성 탱크, 산소 탱크 포함입니다. 이것은 1m나 두 직경의 합의, 합의 4분의 1 중 큰 거리를 이렇게 이상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거리에 대한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자체로 혹시나 이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가스 이 자격증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설계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규정에 맞게끔 막 해야 되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은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항상 그 거리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예제 6번을 한번 봅시다. 가스를 저장하는 두 탱크가 있는데 한 탱크의 지름은 5m고 다른 것은 6m일 때 두 탱크는 얼마만큼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가? 단 탱크의 저장 능력은 300세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저장 탱크 간의 거리, 이것은 직경의 합의 4분의 1 혹은 1m, 그 둘 중에 큰 걸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자, 보면은 5m고, 지름이 5m고, 그죠? 직경이 5m, 그 다음에 6m, 합쳐가지고 4로 나눠봐요. 11 나누기 4로 했을 때 2.75죠. 같으면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2.75로 가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 내부 반응 감시 장치 해서 쭉 읽어보시고 눈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 고압가스 설비 중 쫙 됐는데 여기에는 뭐 히스토리도 약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뒷장 넘어가서 특수 반응 설비 내의 온도, 압력 및 유량 등이 정상적인 반응 조건을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온도 감시장치, 압력 감시장치, 유량 감시장치, 그 밖에 내부 반응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내부 반응 감시장치가 아닌 것은 온도 감시, 압력 감시, 유량 감시, 또 다른 거 하나 탁 내놓은 거예요. 무슨 감시? 했을 때 골라야 되겠죠. 야, 이런 식으로 앞서도 말했습니다. 4가지 혹은 3가지 이상 혹은 5가지 이상 이렇게 막 나온다. 이것은 충분히 문제로 낼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 반응 감시 장치,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을 읽으신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굵은 글씨 두 줄 위에서부터 그 바로 밑에 줄까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온도 감시 장치, 압력 감시 장치, 유량 감시 장치, 요것. 자, 그 다음에 인터럭 기구 해서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부분에 설비가 잘못 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안에서 잠궈버린 거예요. 인터락입니다. 인터락 기구. 그 다음에 가스 누출 금지 경보 장치,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고 설치 수는 신속하게 감지하고 경보하기 충분한 숫자, 몇 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스의 종류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것. 다음 중 가스 누출 금지 경보 장치의 설치에 관해서 잘못된 것은 나오겠죠.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치에 설치한다. 설치 개수는 신속하게 감지하고 경보하기 충분한 숫자로 한다. 가스의 종류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하고 또 다른 거 하나가 탁 나오겠죠. 그럼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 차단 장치, 고압가스 설비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제조 설비에 파급될 우려가 있는 것에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긴급 이송 설비, 고압가스 설비에 좀 잘못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고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설비가 긴급 이송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벤트 스택. 벤트는 말 그대로 배출하는 거예요. 배출하기 위한 스택 설비입니다. 자, 폐기가스를 그대로 방출하는 겁니다. 벤트 자체가 방출이니까요. 보내는 거니까. 자, 방출되는 가스의 종류, 양, 성질, 상태 및 주의 상황에 따라서 안전한 높이와 위치에다가, 그리고 독성 가스인 경우에는 중화 조치를 한 후에 방출하고, 가연성 가스인 경우에는 지상에서 폭발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어 스택. 이것은 폐기가스를 갖다가 어떻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플레어예요. 이게 보통 벤트 스택이나 이 플레어 스택, 보통 이제 석유화학 단지에 가면 이런 게 많습니다. 플레어 그래가지고 이걸 플레어로 보내버려요. 이건 그냥 바로 벤트 시켜버려. 벤트는 그냥 말 그대로 꿀떡 같은 데 해서 그냥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벤트는 나가는데 어떻게 불이 막 나서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이게 플레어예요. 자, 플레어 스택은 폐기가스를 연소시켜서 방출을 하는 거고, 긴급 이송 설비에 의해서 이송되는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하는 복사열이 다른 제조시설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지면에 미치는 복사열이 4,000kcal, 시간당 그리고 면적당 4,000kcal 이하가 되도록 스택의 높이를 조절을 한다. 보통 이것은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한 복사 혹은 전도 대류 때문에 지면까지 오는 열량 자체가 어떻게 시간당 면적,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4,000kcal 이하가 되도록 해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가면은 정해진 위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높게 설치를 해버립니다. 조금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보면 보여요. 불이 막 나오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최대 열량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재료 및 구조로 되어 있을 거. 보통 석유화학 단지 가면 이거는 끊임없이 24시간 혹은 막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에 견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파일럿 버너를 항상 점화하여 두는 등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터지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불이 나야 되는데 안에서 불이 나서 빵 터져버리면은 큰일 나겠죠. 그러한 방지 장치를 해둬라. 그 다음에 저장 탱크, 가연성 가스, 독성 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제를 혹은 방류둑을 설치해 둬야 됩니다. 방류둑의 내축 및 그 외면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부속 설비와 시설로서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것 이외에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10m 이상 다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5,000리터 이상의 것을 설치한 배관에는 역시나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 차단 장치가 뭐라고요? 고압가스 설비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제조 설비로 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놓는 설비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가스 설비의 내진 구조 등 이렇게 했습니다. 지진에 견뎌야 됩니다. 지진에 못 견디면 큰일 나겠죠. 자, 저장 능력이 5톤, 비가연성 가스 또는 비독성 가스의 경우에는 10톤입니다. 자, 저장 능력이 5톤 또는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장 탱크 및 압력 용기와 압력 용기하고 그 저장 탱크 용기 및 압력 용기의 지지 구조물 및 기초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진의 영향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로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되고 그 성능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배관. 자, 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사항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그닥 많이 했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있어가지고 일단 용어의 정리를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저장 능력 산정 기준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 Q는 W는 이렇게 나왔었고, 그죠? 보호시설에는 1종, 2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 특정 제조의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 그 다음에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있어가지고 쭉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전거리가 얼마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항상 앞서도 말했지만 3가지 이상 혹은 4가지, 5가지 이상 이렇게 쭉 뭔가 뭐 들어가 있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여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자, 지금까지 뭐 첫 시간이기도 하고 제가 앞에 뭐 몇 가지 조금 팁이 되는 말도 몇 가지 해드렸지만 한 걸음이 100걸음이 될 수 있고 100걸음이 10,000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